안녕하세요. 드라마 속 장면을 분석하는 투신입니다. 올해 최대 화제작 중 하나인 눈물의 여왕이 첫 주 공개와 동시에 드라마 화제성 1위에 올랐습니다. 단 2화 만에 엄청난 재미를 선사해주며 앞으로의 전개가 너무나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에 방영된 1화와 2화에서는 백현우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과정과 홍혜인이 시한부 삶을 살게 되는 과정, 그리고 두 사람이 다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인공들을 둘러싼 많은 인물들의 소개도 착실하게 이루어지며 앞으로 어떤 갈등이 발생할지 미리 언지를 주기도 했는데, 특히 2화에서는 복선을 나타내는 장면들이 제법 직접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화 속 복선을 담은 장면들을 살펴보며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를 알아보려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복선을 담은 첫 번째 장면은 2화 중반에 나왔던 홍만대 회장과 그의 동거녀인 모슬이가 장기를 두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홍 회장은 모슬이에게 충고를 건네며 한 수 알려주는 모습을 보이지만, 모슬이가 홍 회장에게 의외의 일격을 가하며 순식간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장면에서 모슬이는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제가 궁을 먹었네요. 왕이 피할 곳이 없어서 어떡해요. 외통이네. 이어서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어쨌든 지셨으니까 제 소원 하나 들어주셔야 돼요. 나중에 필요할 때 말씀드릴게요. 이는 누가 봐도 모슬이의 숨겨진 의도를 드러낸 장면이었습니다. 현재 킨즈 일가에서 모슬이의 상황을 봤을 때 모슬이는 발톱을 숨긴 무서운 여성이고, 곧 킨즈 일가를 집어삼키기 위해 발톱을 드러낼 거라는 걸 단번에 예측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홍혜인의 고모인 홍범자가 어머니 제사에 들이닥쳐서 모슬이를 향해 했던 말, 엄마를 합병으로 죽게 만든 여자라는 말도 어쩌면 진짜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슬이의 등장인물 소개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30년째 홍만대 회장과 살고 있는 동거녀.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정식으로 결혼을 해달라거나 내 몫으로 뭘 달라는 요구를 해본 적이 없다. 깐깐한 홍 회장도 30년이란 세월로 보여준 모슬이의 진정성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홍 회장 죽고 나면 찬밥 될 수 있다. 호적 문제는 정리를 해라. 충고했지만 그녀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저는 호적 같은데 관심 없어요. 그리고 그 말은 100% 진심이었다. 이렇듯 홍 회장을 향한 모슬이의 마음은 진심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녀가 홍 회장의 재산이나 호적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킨즈라는 궁을 노리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 저는 모슬이가 이 드라마 속 어느 인물과 깊은 관계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윤은성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선을 담은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선을 담은 두 번째 장면은 윤은성이 킨즈 일가에 스며드는 장면과 백현우를 향해 총을 겨누는 장면입니다. 홍혜인의 엄마인 김선아는 홍혜인에게 윤은성을 가족 수렵에 초대하는 조건으로 킨즈 백화점을 향한 소송을 지하해 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윤은성은 킨즈 일가의 수렵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킨즈 일가 사람들과 제법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홍만대 회장이 꿩 사냥을 했을 때도 백현우는 자기 주장만 펼치는 반면, 윤은성은 겸손한 모습으로 홍 회장으로부터 나름 점수를 얻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윤은성이 백현우를 향해 총을 겨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윤은성은 마치 백현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음흉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백현우는 이렇게 주의를 줬습니다. 사냥터에서 영역 침범은 죽음과 직결되는 문제인 걸 모르시나 봅니다. 그러자 윤은성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많네요. 앞으로 많이 알려주세요. 여기서 앞으로 많이 알려주세요라는 대사와 윤은성이 킨즈 일가와 잘 어울리는 장면들로 보아 아마도 그가 곧 킨즈 일가에 스며들게 될 거라는 걸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상과 함께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홍만대 회장의 동거녀인 모슬이입니다. 저는 모슬이와 윤은성이 한편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모슬이의 숨겨진 아들이 윤은성이라는 점입니다. 윤은성의 등장인물 소개글을 보면 이런 문장이 담겨 있습니다. 그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결혼은 했는지, 현재 자산은 얼마인지, 가끔 한국에 드나드는 이유는 뭔지 등등 사생활에 대해선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윤은성의 사생활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킨즈 그룹도 모슬이와 윤은성의 관계를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모슬이와 윤은성이 모자 관계가 아닐지라도 두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킨즈그룹을 노리는 모슬이와 홍예인의 마음을 노리는 윤은성이 서로의 목적을 위해 합심하게 될 것인데, 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계획을 펼칠지도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복선을 담은 세 번째 장면은 백현우가 찾아본 기사 제목입니다. 시한부 극복할 수 있다. 3개월 선고받았지만 30년째 생존. 이 기사를 접한 백현우와 홍혜인은 서로 다른 감정에 사로잡혔지만, 어쨌든 이 기사 제목대로 홍혜인은 3개월 시한부 진단을 받았음에도 결국 30년 넘게 생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드라마가 로맨틱 코미디 장르라는 점과 작가님의 전작들이 해피엔딩이었다는 점으로 봤을 때 결국 홍혜인은 죽지 않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드라마에서 홍혜인의 죽음은 그리 핵심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홍혜인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홍혜인의 감정일 겁니다. 감정이 메마른 홍혜인이 다시 감정을 되찾게 되고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게 되는 과정이 무엇보다 이 드라마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홍혜인은 태생부터 무뚝뚝한 성격에 재벌집 자제라는 위치와 과거 오빠의 죽음 등으로 감정이 메마른 상태인 듯합니다. 그래서 희귀병에 걸린 그녀의 환상에 눈밭 속에 있거나 안개 속을 걷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렇듯 현재 홍혜인의 머릿속엔 차갑고 싸늘한 무언가가 그녀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백현우의 따뜻한 사랑이 홍혜인의 몸과 마음을 감싸주며 결국 그녀의 머릿속에 있는 차가운 무언가를 녹여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홍혜인은 백현우의 사랑으로 기적을 얻게 되고, 이 기적으로 둘의 사랑이 완성되는 그림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즉, 저는 이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홍혜인의 감정 변화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 변화 속에서 홍혜인은 생애 처음으로 다양한 의미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드라마 기획 의도를 살펴봤을 때 3년차 부부의 아찔한 위기와 기적처럼 다시 시작되는 사랑 이야기라는 문장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기적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기적을 이뤄내는 과정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백현우의 애정 공세와 눈 녹듯 녹아내리는 홍혜인의 감정 변화가 너무나 기대되고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눈물의 영화 2화 속 복선을 담은 장면들을 살펴보며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들을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눈물의 여왕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신이었습니다.